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현이고요. 또 예. 김용민 씨 그리고 아유, 소재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예, 예. 신유진 변호사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총선 하루 전입니다. 네. 예. 다들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는지 또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예. 투표하셨어요? 저는 내일 합니다. 내일.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우리 다 비밀 선거 아닙니까? 다 문화 시민의 의식상 뭐 어디를 하겠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옷으로 딱 이렇게 색깔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본 받으세요 좀.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뭐야 도대체. 자, 그래요. 또 우리 소개해 주시죠. 네네. 네. 사전 투표는 하셨습니까? 아, 하셨죠? 하셨군요. 네. 예. 하셨고 꽝 소리가 나게 찍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 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나쁜 정당, 불량 정치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되겠다. 아, 게다가 또 저희는 그 지역구에 일베 옹호론자가 출마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야, 청정 교육도시에 일베 옹호론자가 나와버려. 용인 아닙니까? 용인. 용인정. 아이고. 미래통합당 김범수가 그래요. 일베 옹호론자라고 예. 저는 봤습니다. 네. 예. 사전 투표를 완료하셨군요. 소재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저도 사전 예. 투표 첫날 가서 하고 아버지 왔습니다. 찍었나요? 어떻게? 비밀 투표를 지켜주십시오. 네, 비밀 투표. 아니 궁금한 게 예. 비밀 투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 지나가다가 그 이수진이 아니라 그 과천 의왕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네. 저 기호 1번입니다 했더니 어떤 어머니께서 찍었어요 이미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건 별로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지가 어디다 투표했는지 그걸 네. 밝혔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표를 찾아가지고 뮤를 만들기에는 그 표 자체를 네네. 공개하거나 공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말로 찍은 하는 표를 공개하면 그렇죠. 그게 비밀 투표에 위배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거를 뭐 찍어가지고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여준다거나 그럴 네네. 경우에는 아, 네, 그게?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찍은 거를 사진을 찍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데 네. 만약 찍어서 이걸 네. 누군가가 봐요. 그럼 네.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겁니까? 사표가 돼야죠. 사표가 네, 돼야 되는 네. 거군요. 야, 그건 또 몰랐네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진을 찍을 때도 기표소 안에서 그렇게 찍지 말고 기표소 나와서 뭐 그런 찍는 거는 뭐 인증 사진 정도 찍는 건 괜찮다 이렇게 네네. 또 안내가 되고 있잖아요. 손가락 괜찮나요? 뭐 네, 손가락 뭐 예, 손가락이야 뭐 뭐 이렇게.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의사 표현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그거를 기표 용지를 공개하는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방송인이 뭐 어떤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내가 공격할 수 그 있잖아요. 부분은 예. 내가 잘 알지. 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90일 전부터 맞습니다. 뭐 아무개 당 아무개 후보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맞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뭐 그 지시사 프로그램 언론이- 입당도 하면 안 되고 네. 입당도 하면 안 되고 네.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선거 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 손등에다가 뭐 도장 찍는 것도 좀 자제 부탁한다. 그런 건 내용도 괜찮아요. 있더라고요. 손등에다 도장 찍고 손등 자체를 공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닐 장갑 이 안쪽으로 또 그러네요. 하면은 코로나 때 법으로 걸리진 않는데 코로나 예, 좀 맞습니다. 자제 좀 네, 부탁드린다라고 네. 또 그런 말씀도 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그 촬영도 하지 마시고 음. 자기가 찍고 접어서 넣으세요. 그것만 하면 돼. 네. 그 괜히 그거를 저 남양주병에 네. 그 주광덕 씨라고 그 사람 미래통합당 그 사람 저기 지지한 사람이 나 아무개 찍었다 이러면서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가 네. 그 표는 무효가 됐어요. 아, 그런 적이 네. 있어요? 네. 또 그 자신도 저 처벌받지 않습니까? 뭘로 처벌을? 그 자신도. 그 이제, 자신도 응. 나 누구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나요? 그거는 근데 잘 뭐 모르겠네요. 형사처벌 이런까지는 비밀투표 아니지만 그 뭐 네네네. 원칙에 어긋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 사표가 제가 볼때 두 분이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네, 것 잘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선거법은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고 네,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 한번 감옥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 진정으로 이 맞아요, 선거법의 맞아요. 도사가 됩니다. 아, 원래 폭력범들이 폭행 이 법에 대해서 엄청 잘 또 알거든요. 최고의 그 네. 금융사기 전문가는 사기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피해 가거든. 예. 맞습니다. 참 제가 아버지가 출마하셨는데 참 부끄럽네요. 아이, 제가 아이, 제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체감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파란 잠바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잠바는 선거 안 사무원으로 돼요. 등록된 사람만 만- 입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 네. 대신 글자가 안 써 있는 그냥 파란 잠바는 입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배웠는데 네. 네, 또 그런 선거 당일에 갑자기 투표를 하시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선거 당일은 안 당일에는 됩니다. 안 되는 네, 거죠. 안 선거운동 되죠. 자체가 네, 안 되는 거죠. 네, 예.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소재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가족으로서 이제 네. 하루 남기고 계시잖아요. 네. 좀 많이 긴장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말 너무 긴장이 되고 제가 소병원 TV 소소 라이브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도요? 네, 요즘 예.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 피하지방법원 애청자분들께서 네.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대화를 막 나누시다가 서로 용하 이러고 인사를 하세요. 용하. 너무, 용화. 너무 가- 반갑고 폐하가 아니라 가카가 아니라 네. 용하.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갑고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또 많이 얻고 방송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없었을 때는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네. 유세도 하고 네. 막 그 뭐야 바이올린도 켜고 네, 맞아요. 별의별 선거 운동을 다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할 수 그러네요. 있게 많이 근데 되었습니다. 아마 바뀌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맞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갈 거야. 음. 왜냐면은 거리에서 소음 내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이크로 하는 거는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마이크로 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게 또 폐가 되는 아, 것이기 역효과는 때문에 하죠. 네, 예. 그렇구나. 자,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은 더불어민주당 저기 저 호남의 광주가 아니라 네. 경기도 광주, 그렇죠. 경기도 광주 갑의 소병훈 의원님 따님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고 광주 네. 갑에 그 미래통합당 그 저기 저 조억동 네. 조억동 그 아저씨 저기 안 찍어도 돼요. 그 얘기. 그 아저씨는 저기 별명이 빌라조야 빌라조. 빌라조. 그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시장 할 때 너무나 난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뭐 공터만 보이면 빌라를 짓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광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그냥 온갖 그 뭐 산천에다가 다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빌라조야 빌라조. 아 진짜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조야 네. 유명해 빌라조. 별명이 빌라도가 있어요. 아니라 빌라조. 여러분 그렇게 모르니까. 예. 사람보다도 다른 거에 그 관심이 더 많아서 마구잡이로 집을 짓는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은 국회 보내면 안 됩니다. 네. 예. 또 광주 사시는 분들이 예. 절감하실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인도 차도 구별 없이 빌라를 정말 막 지어놓은 맞아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나다녀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예. 빌라가 있는 차도 옆에 있습니다. 예. 그냥 막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일도 정도 있었구나. 심각해요. 네. 예. 네. 소병철 의원님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네. 그분 이제 순천, 그렇죠. 순천이고. 소병훈 의원님의 따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뭐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희가 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예.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가 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자면은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이 초등학생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학교에서 뭐 무슨 권장 도서를 목록을 가져왔는데 와 무찌르자 공산당 뭐 그냥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런 식의 그뭐 책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아니 그런 책은 없지. 예, 거의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였대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을 도깨비로 그려놓은 그런 우리도 나 동화책이었나 봤어. 봐요. 나 요즘도 초등학교 때 그래? 봤어. 초등학교 때 봤어. 예.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소병훈 의원님이 기함을 하신 거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대대로 북한과 적대 의식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인권과 이런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람을 적대시하는 일 안 된다. 애들한테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출판사 사장이셨는데 어린이를 위한 산하 어린이 문고라고 그 시리즈를 내셨어요. 그 어린이 문고계에서는 거의 뭐 탑이죠. 예. 탑급이에요, 탑급.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권정생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 협업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호덕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은 확연히와는 달리 굉장히 그렇군요. 예. 뭐랄까요 식견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도 있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라고 생각했는데 네. 소재인 변호사님 워낙 동안이시라 우리 때가 알고 보니까 우리 때네. 우리 때예요. 네, 우리 나이 때네, 차이가 우리 별로 안 때. 납니다. 아니 몇 미안해요. 년생이에요? 몇 년생? 아저 80년생이죠. 80년생? 예. 네. 예. 80년.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아, 차이 안 나요. 변호사님. 저는 응. 76년생입니다. 아, 우리 세대, 우리 세대. 아, 네. 네. 우리 세대. 예, 예. 예. 우리 아내하고 같은 나이. 네. 용띠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용민 TV는 내일 좀 특별 방송이 있습니까? 네, 저녁 8시부터 네. 유튜브 방송 최초로 네. 개표 방송을 합니다. 이야.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요? 와. 예.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우리 벙커원 교회에서 네. 카메라 좀 여러 대 갖다 놓고 오. CG 담당해 주시는 우리 PD들도 같이 해가지고 네네. 뭐 요란한 컴퓨터 그래픽은 아닙니다. 뭐 사실 뭐가 필요해요. 그냥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당락 예측을 합니다. 거의 적중할 당연하겠지. 거예요. 예, 그래서 오 새롭네요. 여러분들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그들의 관심사대로, 그러니까 네. 저쪽에는 저쪽 편도 네. 신경 써야 되고 이쪽 편도 신경 써야 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개표 결과도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궁금했던 것만, 우리가 와, 알고 싶은 역시. 것만 진짜. 개표합니다. 아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네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기다렸다가 보기가 너무 지루했거든요. 네네네. 기다려야 정말 되죠. 예. 내일 그래요. 김용민 TV 네. 꼭 시청. 네. 그 문훈님 원래 KBS 1라디오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하셨는데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잘렸어요. 어떻게 된 게? 진짜요? 네, 잘렸어. 빠그라졌습니까? 그 며칠 전에 내가 누구야? 저 김용민, 이탄희, 그 유세하는 데 가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얘기했어. 네. 저기 우리 지역 이탄희의 그 경쟁자 김범수 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것도 저 김용민 쪽 가가지고 주광덕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나쁜 네. 정치인이라고. 뭐 그렇 들었나 봐. 나오지 말래. KBS. 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라디오는 취소가 됐고 8시에 김용민 TV, 아이고, 김용민 TV는 그러셨군요.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김용민 TV가 더 풍성해지겠네요. 네. 네, 뭐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네, 그렇게 예. 생각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요, 여러분. 내일 선거 다 하시고 못하신 분들 다 하시고 네. 반드시 좋은 후보 찍으시고 아니 뭐 솔직히 나쁜 당 좋은 당 구분이 안 됩니까? 단번에 다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 좀 센데 계속 던지네.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 나쁜 당 좋은 당 구분 안 됩니까? 아니 머리에 뇌만 장착되면 단번에 보이잖아요. 나쁜 당 좋은 당. 근데 네. 제 친구 중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네.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미리 뭐 비례정당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막상. 정당이 너무 많으니까 네. 헷갈리더래요. 아. 정말 네. 사전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투표를 할 때 그 좀 정보를 미리 조금이라도 정말 개념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할 수 아니, 있겠군요. 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동안 방송 나와서 뭘 했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도 못할 정도였으면은 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꼭 어느 당인지 물론 당연히 저는 김용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100% 알고 계시고 뭐 전혀 헷갈리지 않고 가시지만 우리 김용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친구분들한테까지 좀 안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뭐 몇 번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여기는 없어. 뭐. 다 이미 마음속에 네. 결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당만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얘기해놓고 말할 필요가 없대. 내가 어느 당 찍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아, 알겠어요. 광고 어떻게 들어갈까요? 광고합시다. 광고 예. 가시죠. 예. 오늘 저 시식 광고가 없고 그러네. 오늘 보험이네요. 네, 마이 보험 체크라고 오 좋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입니다. 진짜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이 보험 체크인데 그 증거가 있어요. 마이 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 보험 등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비싼 보험 팔아가지고 수익 남기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싸네요 진짜.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예.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 네 통 오면은 한 통 될까 말까. 네.
그래요.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왜냐면 강매를 안 하니까.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이분 절대 그렇잖아요. 이 운영하시는 분이 막걸리 아저씨인데 예전에 저기 한번 좋아하는 여자한테 끊임없이 전화했다가 한번 네. 감옥 갔다 왔어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니죠. 아 그래서 누구한테 강요를 안 그렇죠. 하는 내가 거예요? 얘기했잖아. 네. 금융 사기 최고 전문가는 금융 사기 당한 사람이라고. 네. 네, 그래서 남 귀찮게 하지 않는 최고의 예의와 범절이 갖춰진 분은 이렇게 또 한번 감옥 갔다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막걸리 아저씨 뭐 그런 걸로 웃읍시다. 안 웃고 넘어가면 이상해지니까 예, 웃고 넘어가고. 예. 자,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고 그야말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하는 게 없어요. 마이보험 체크의 대표인 막걸리 아저씨가 워낙 수주품이 많아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네,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네, 자,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그리고 이제 다시 영어로 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마이보험체크.co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총선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우리 김남국 변호사. 네. 지난 주간에 김용민이 걷던 길을 또 한번 걸었습니다. 예, 나도 의연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팟캐스트 자체가 성인용 팟캐스트라고 이미 걸고 유료잖아요. 네. 그럼 듣는 사람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예. 왜 거기를 굳이 찾아가가지고 그걸 듣고 그 김남국 변호사가 하지도 않은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이렇게 문제시 삼는지 저도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의아하다. 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뭐 되는 잘못을 것인가?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거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조국하고 키워드에 조국이 있는 김남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꼬투리 하나 잡는 그렇지. 아니, 그런 셈이죠. 예를 들면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언론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어떤 후보가 누가 또 그런 말 했어 봐. 그냥 뭐 잠깐 뭐 스치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정도지. 그렇잖아요. 언론이 완전히 지금 병들었어요. 어? 맞아요. 거기 공동 진행자도 아니었고 게스트였고 그 역할 자체가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연애를 못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년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과장, 포장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키워서 파일을 키워서 마치 공동 진행자가 그런 거 발언을 말리지도 않고 조장하면서 같이 함께 웃고 즐겼다 이런 식으로 방송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와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갖다 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거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더 똑똑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물론 이제 토론은 이런 뉴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저 김남국이가 어디 명함 돌리다가 네. 뭐 뿌리쳤대. 어. 그걸 KBS가 찍어서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진짜요?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뭐 사실을 보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실에 의도가 묻어버리는 순간 그는 사실 보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염된 사실일 뿐이야.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려면은 진실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가 거기서 한 얘기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 자리 왜 갔냐? 결국 그만뒀잖아. 거기다 야 하고 욕하고 나와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참 이거 보면은 그 꼬투리 잡는 것이다. 그냥 말꼬리 잡고 그냥 뭐 흠집 내려고 한다. 이런 거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 막판에 뭔 변수를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씨가 얼마나 우리 봤잖아요. 네. 사람이 아주 그 정말 순수하다 못해 순수해요. 예.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 친구가 저기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댓글을 달고 응?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고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네, 산정상에 올라가서 외친다. 뭐 그리고 뭐 무슨 편지를 네, 쓴다. 뭐 노래를 불러준다. 뭐 이런. 그 김남국 변호사가 올렸다고 그래? 김남국이 그 올렸어요. 찾아보세요. 그거 진짜 저도 보고 한참 아유. 웃었어요. 네. 아니 모태솔로라고 얘기는 듣긴 그래서 했어요. 지금 뭐 예. 지금 커뮤니티마다
김남국 동정론이 넘쳐나고 있어요. 네. 김남국 동정 동정론. 정말 동정론이 넘쳐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 그것도 무슨 저기 나는 미팅에 웃기다 이 상황이. 나는. 미팅에 르카프를 싣고 가는 그런 이 참- 나 지금 웃어서 미안한데 네. 난 이 상황이 웃긴 거예요. 나는 맞아요. 오히려 이게 야 이런 걸로도 이렇게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구나. 이 선거 막판에는. 네. 왜냐면 김남국을 안다면은 맞아요. 이런 일을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인데 정말 순수한 친구긴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보면 알지만. 네. 근데 이 꼬투리가 잡혀버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공세죠. 음.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이런 사악한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언론이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 네. 이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 말도 말이 맞는데 언론 왜 이렇게 보도하지? 그러면서 언론에게 또 되물어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높은 고양된 시민의식이 이 나라 언론을 바꿉니다. 어때요? 김남국 변호사는 뭐래요? 직접 좀 얘기 나눠보세요. 아니 본인이 다 입장 냈잖아요. 난 거기서 내가 한 무슨 성비야? 무슨 저기 희롱 발언 전혀 없었다고. 그게 그냥 그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진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음. 언론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사실은 와닿네요. 얘기하지. 사실은 네.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네.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행사장 가보면은 맨 앞자리에 강사가 있고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듣잖아요. 네. 이게 있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모임의 본질인데 저 맨 뒤에 그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네. 이런 사진만 딱 실은 거예요. 네. 그럼 뭐겠어? 근데 조선일보는 그것만 나왔어. 그럼 뭐야? 이 행사는 가치가 없는 행사다. 근데 앞자리에 눈 초롱초롱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이러고 자고 있는 사람들. 뭐 일부의 일부러. 사람을 전체로 그 확대를 이거- 해서 이런 사람도 사실이지. 그 앞에서 눈 초롱초롱 뜨고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지. 그럼 그거 두 개 다 내보내야지. 그래야 그 진실에 가까운 건데 얘네들은 그 행사를 엿먹이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 뒤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만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부만 그렇게 보도를 한다면은 뭐 사람 한 명 진짜 이렇게 말해주면 저 골로 보내기는 그렇죠. 누워서 떡 먹게요. 사실 이거 한 명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저는 저번에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저도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도를 하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언론이 깡패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언론이 깡패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얘기 좀 해봐요.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때 방송에서 정윤진 기자님이 이렇게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더 센 멘트가 나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뭐 저도 거의 뭐 동조하듯이 이렇게 또 성희롱 발언에 동조하듯이 네. 이렇게 방송에 나가버리니까 저는 한 대 빵 맞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야 진짜 그러면서 얼마나 소외가 되든지 야 나 같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같은 새끼는 진짜 야 진짜 저쪽에서 맘만 먹으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먹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고 뭔가 사람이 하기가 싫어지고 내가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생각의 나래를 떨치다 보니까 막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는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번에도 근데 약간 이제 하루 남겨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의 그런 것을 잡고 이제 흔들어 버린다면은 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멘탈이 그래도 입장문 견디기가. 내신 거 보니까 담담하게 잘 대처하고 담담하게 해야죠, 잘 썼어요. 당연히. 야, 네, 역시 담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법률가들은 뭐 네. 쓰는 언어가 달라. 저도 그때 뭐 담담하게 얘기는 했지만 속은 네. 속은 시커멓죠 진짜. 막 아니 진짜.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유시민, 네. 장용진, 그리고 누구야 당신 네. 다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특히 유시민이 제일 불편한 존재지. 나도 불편하다. 유시민을 욕하려고 맞아요. 장용진을 끌어들인 거야. 그건 맞긴 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만들고 이래 버리니까 뭐 사람 한 명 잡으려면 뭐 그렇게 하면 왜 된다는 언론들이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하나의 목소리를 낼까? 그거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언론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까?
궁금해요. 저 진짜 한번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진짜 언론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젖줄이 하나라서 그래. 젖줄이 하나라서. 젖줄이 어떤 그 광고 자본,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현 정부를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자꾸 이렇게 수구 언론들 광고비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구도가 돼갖고 누가 더 그럴싸하게 현 정부를 뭐 까는지 이런 어떤 경쟁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심지어 지금 뭐 총선 관련해서 코로나가 제대로 진단이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칼럼을 내서 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지금 서로 뭐 언론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칼럼의 형식으로까지 이제 좀 공격의 방법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사로 나갔으면 정정보도 기사로 내야 되는데 이 칼럼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정정보도 기사 낼 필요도 없고 칼럼은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의견이니까 그 의사의 의견을 그렇게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 막바지에 어떤 마지막 어떤 바닥이라도 해야 광고주의 눈에 더 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 이제 그런 어떤 도장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고 네. 그렇다면 KBS나 이런 광고를 안 받는 매체들은 왜 그러느냐? 예. 이게 바로 이제 그건 또 검찰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네트워크예요.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으면은 특종이 되고 네. 단독 보도가 되고 나중에 기자상도 받고 기자 개인으로서는 영예가 되면서 아울러 승진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입신 출세의 또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언론사들이 검찰 잘 보이는 거지. 그 검찰은 또 그 윤석열 검찰은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조를 펴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조국 장관을 그야말로 발기발기 찢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또 선거 얘기를 하다가 또 검찰 언론 얘기로 또 안 갈 수가 없게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네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언론한테 속으면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정말 똑똑하게 그렇죠. 이 기사에 담긴 언론의 욕망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김용민이가 뭐 방송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를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새끼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민의 욕망도 해부해 보시면 돼요. 그건 알아야죠. 예. 네. 그건 해봐야죠. 아니 우리 황현희 씨 잘하잖아. 맞아요. 뭐 선생님이 학교 나왔는데 뭐 시작부터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면 우리끼리 수근거리잖아. 뭐 있는 거야? 어젯밤 아니 뭐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는 거야? 선생님이 예, 뭐 예. 오자마자 조회 그러니까요. 때부터 그냥 팍 그 몽둥이 휘두르고 그럴 때 우리 저 뒤에서 수근거리잖아요. 저 어젯밤에 그 사모님하고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부부 싸움이 났나 보다. 뭐 이런 추측을 하잖아요. 저희가 무엇인가. 그렇지. 항상 언론도 저희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법 국민들이 저 정치인은 왜 저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네. 언론인들도 말이죠. 언론인들이라고 옛날에 언론인들 아닙니다. 다 직업인들이고 다 나름대로 회사원들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기사를 받아들일 필요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게 너무 언론이 했던 얘기들을 맞아 저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이야라는 생각보다도 한 번쯤은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다른 면은 얘기 안 해주고 저쪽 면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언론 믿지 마시고요. 특히 김남국 이 사건은 김남국이가 저기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맹렬하게 타겟이 비판하면서 됐어요 이번 검찰 선거에서. 개혁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걔는 저기 강서 갑에 출마하려고 할 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낙인이 이상하게 박혀가지고 낙인이 찍혔어 예. 이번 선거에서. 예. 제가 자꾸 이제 김남국 후보를 개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 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나누는 그렇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어떤 대결 구도. 네, 대결 구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황현희의 네. 방송 인생이 꺾였어요. 네. 아니야. 나는 거기서 네. 나는 희망을 봤던 게 뭐냐면 오.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이 들어서 김용민 TV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게 정신승리예요. 예. 정신승리라고? 아니 저 형은 칭찬을 해줘도 끝나지 않을 판에 이렇게 날
혐오하고 말이야. 아유, 예. 예.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어떤 예. 얘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TV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자막이 내가 했던 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지의 말만 한 마디가 딱 나올 때가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캡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현이 아기를 낳지 않는 건 여성은 이기적 이렇게 캡처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쪽 아, 진짜? 사이트들 뭐 그런 레디컬 거였어요? 페미니스트 막 그쪽 사이트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저 뭐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남보원까지 다 어떡해. 까발려지고 말이야. 남보내 했다고 얘는 이게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듣는다 이러면은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 거고 예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그로 제가 했던 거거든요. 옛날 개그 콘서트라는 그 소비자 고발이라는 그 코너에서 네. 불편한 진실. 예, 아니요. 그 전에 전에. 소비자 고발에서 아니 동물 보호 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 보호 구역은요? 있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 구역 있죠. 아동 보호 구역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보호 구역만 없다. 동물 보호 구역이 있는데 남성 보호 구역은 없다라는 걸 제가 소비자 고발에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개그를 소비자 고발에서 했습니다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왜 남성 보호 구역만 없는 것이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또 거기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또 거기서 또 나는 완전히 막 진짜 혐오자가 된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발췌가 되면은 사람이 진짜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나고 그러면 한번 듣고 나서 전체를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지. 그런 한 부분만 보고 나서 이거 진짜 쓰레기야. 이게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의 네. 의도를. 형이 이거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십상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다운표 저널리즘을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또 어떤 말을 인용해서 그 글을 인용할 때는 글은 사실 거기 뭐 감정이나 맥락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발언한 것을 갖고 그걸로 이제 텍스트로 옮길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 네, 조심해야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괄호 열고 웃음, 괄호 열고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 감정에 대한 네. 분위기에 그럼. 대한 웃음이 빠지면은 이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인식이 돼가지고 완전 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거예요. 예능에서 나오는 그 말들도 기사화되면은 그게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상태여가지고 네.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다운표 저널리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내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목소리를 좀 내야겠구나. 음.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같이 이제 했던 게 우먼스 플레인이에요. 형님이랑 했던 게. 예. 근데 말이죠. 네. 김남국인 아무 얘기도 안 하고서 왜 욕을 먹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질타를 받고? 그냥 이상하게 타겟이 그러니까 이게 됐어. 언론이 완전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 저 언론 믿지 마세요. 애들 다 그 돈에 오염된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익에 경도돼 있는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걔네들은 항상 권력을 지향합니다. 뭐 그러니까 다라고 말할 수 뭐 지금 없지만 선거 네. 때마다 김용민 막말 파문이 소환되잖아요. 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일은 그냥 허허실실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없어질 수 없다는 거네. 그렇지 내가 총선에 아니 없어질 수도 있죠. 다음에 제가 대권에 한번 도전해서 야 너무 크게 웃는다 야. 야 너무 웃긴데. 네, 이 우리 독자가 40만인데 한 20만 표는 받지 않겠냐? 야, 형이 했던 얘기 제일 웃겼다. 제일 웃겼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김남국 그 파문은 정말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실소를 금치 못할 미수예요, 미수. 정치 공세 미수입니다. 저는 예. 마지막 그냥 마지막 머리를 쓴 게 결국 이 정도였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요. 다급했으면 뭐 아무거나 막 던지잖아요. 이거 예능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던진다. 야, 네. 너 무슨 뭐 이렇게 막 던져 나 포수 아니야? 못 봐도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막 던지는 겁니다. 이거 좀 예, 던지는 근데 것 이건 뭐 같아요, 결국 패색이 짙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내일 한번 두고 보시죠. 예, 국민들이 이런 정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그 심판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예. 기